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 선고일이 이제 먼저 잡히면서 좀 여야 반응들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,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. 국민의힘 의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봐요. 내용을 생각하면 뭐 기각하는 게 마땅하지요. 뭐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 탄핵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.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평에서 못 보고 있다는 거고,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은 커진다. 대통령 탄핵 선고하고 다른 일자로 이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미루어 보면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해서는 절차적인 어떤 표결 요건 이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김기현 대변인님, 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계속 밀리고 있는 것, 여당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. 그러니까 각하나 기각이 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12월 계엄 이후에 이른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내란 몰이, 내란 프레임이 소위 먹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막상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구속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왜 계엄을 했을까,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죠.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29번의 어떤 탄핵이 있었다. 사실상 그게 국헌을 물랑케 하는 거 아니냐,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,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저도 기자를 했지만 처음에 어떤 취재를 할 때 의욕적으로 이건 진짜 문제다 해가지고 선배 제가 이거 분량 한 5분 정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는데, 막상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글을 쓰다 보면, 기사를 쓰다 보면 제가 쓰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데스크한테, 선배한테 찾아가서 선배 2분으로 좀 줄이겠습니다. 혹은 선배 죄송한데 이거 킬해야 됩니다. 이거 쓰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? 현실과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것들.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이 지금 임하는 건 결정문입니다. 네. 결정문은 역사에 남고 이게 단순히 나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증거를 통해서 어떤 법을 적용시킬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고민이 깊다는 것은 초반의 분위기와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그분들도 알고 있고, 네.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거,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것 떠나서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? 여론도 반영해야 되는데 8년 전의 상황과는 너무 다르다.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길어지는 게 어떻게 본다면 기각과 각하의 가능성이 커진다, 이렇게 봅니다. 여론을 꼭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죠. 저는 여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.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국민의 의사가 모아진 결과물 아닙니까? 그렇다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거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파괴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반면 헌재가 한덕수 총리 선고일을 먼저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. 민주당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월요일로 지금 나왔는데요. 대변인이 입장을 낼 겁니다.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 왜 선입 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? 게다가 민주당은 최상목 대대행의 30번째 탄핵을 또 추진하겠다고 공개 발표한 직후에 한덕수 총리의 선고일자가 공지가 되면서 더 당혹스러웠을 거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최고위에서 최상목 몸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정치권이 술렁했죠. 지금도 그 후폭풍은,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9시 더불어민주당은 심야의총에서 최상목 탄핵을 논의했습니다. 그리고 그걸 지도부에게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리고 지도부, 원내 지도부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낮 12시 최상목 탄핵 공식화, 탄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공교롭지만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헌법재판소가 24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
선고하겠다 날짜를 통보해 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습니까? 글쎄 뭐 실익 여부는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저희가 계속 촉구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? 이거 지금 민주당이 서두르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뭔가 내용을 전해 듣고 지금 대통령의 찬성 인용이 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.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내통설 같은 것을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정말 그럴 수 있는 겁니까? 알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탄핵을 추진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날 바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을 잡았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, 지금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, 특히 또 세 분의 재판관 중에 선택적으로 두 분은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만 임명하지 않은 것,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이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혹여라도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의무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.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,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. 이것은 물론 이제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지금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미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,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이 탄핵 추진, 이것은 잘못된 사안은 아니었다, 이런 말씀도 좀 곁들여 드리고 보겠습니다.